네, 이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나노 기술 연구 협의회의 이 저널 클럽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저의 전공에 맞게 사실 이제 물리학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나노와도 관련이 되지만 그래서 가급적 좀 일반적으로 쉽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내용을 좀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저널 클럽이니만큼 어떤 하나의 논문을 좀 중심에 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낸 논문이 바로 이 여러 가지 그 물질 중에서도 그 2차원 물질 중에 그 블랙 포스포러스라는 물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논문이고요. 간략하게 일반적으로 저희 그룹에서 추구하는 연구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그룹은 기본적으로 이 고체 실험 그룹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테크닉이 있겠습니다만 그 각 분의 광전자 분광, 약어로 RPS라고 부르는 그 이제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전자 밴드 구조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밴드 구조를 제어해서 저희 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도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고요. 주로 저차원 양자 물질들을 주로 연구해 왔는데 최근에는 2차원 물질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블랙 포스퍼러스라는 물질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제가 준비한 오늘 그 발표 내용의 순서가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발표 내용의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휴도스핀이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물리 현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 연구 결과는 사실 기존 연구 결과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이제 발생한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 이번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존 연구 결과 그 중에서도 어떤 이 블랙 포스포러스의 밴드갭 제어와 그리고 이제 밴드가 인버전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디락 페르미온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세 번째 요 바이폴라 스유도스핀 세미컨덕터라는 것이 이번 이제 논문에서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대로부터 출발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이 반도체 기술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전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펀더멘털한 두 가지의 자유도입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자가 우리가 차지와 스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차지라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주면 그 전기자의 감응해서 어떤 차지의 플로우를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를 0과 1로 삼아 일렉트로닉스를 이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지보다는 더 덜 알려져 있고 덜 사용되어 왔던 전자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한다면 바로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도 자성과 관련해서 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전자의 스핀을 우리가 역시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스핀을 한 방향으로 폴라라이제이션 시키거나 하면 이런 스핀의 어떤 정렬을 일종의 메모리 소자로 삼아서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스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
전도에 이 방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예를 들면 GMR 이펙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스핀트로닉스를 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일렉트로닉스나 스핀트로닉스 둘 다 이러한 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디그리 프리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시 이 전자의 차지와 스핀보다도 더 덜 알려져 있고 아직 많이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디그리 프리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소위 투레벨 퀀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시스템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전자의 디그리 프리덤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더블 레이어 퀀텀 웨를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가 갇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 왼쪽 다이어그램과 같이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웰에 갇혀 있는 일렉트론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웰의 이 거리는 이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d가 충분히 작아서 이 두 개의 웨이브 펑션 상의 중첩을 허용할 정도의 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만에 하나 이 두 가지 이 퀀텀 웰 자체가 서로 시메트릭해서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웨이브 펑션의 양자 중첩을 이 오른쪽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이 어떤 블락 스피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슈도스핀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슈도스핀 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이 전자가 바로 위쪽 레이어에 편제되어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슈도스핀 다운의 경우에는 이 전자가 아랫 레이어에 편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윗 레이어와 아랫 레이어가 완벽하게 대칭적이라서 시메트릭해서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윗 레이어에 편제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역시 아랫 레이어에 편제될 이유도 없을 때는 당연히 윗 레이어와 아랫 레이어의 고루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 상황은 우리 블락 스피어로 치면 바로 이 적도 근처에 어딘가를 슈도스핀이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인 자유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적도에 갇혀 있는 즉 세타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은 이 인터레이어 시메트리로부터 강제되어지는 바지만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여기에 phi가 있습니다. 이 phi는 결국은 슈도스핀이 인플레인 상에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 인데 이것의 물리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이 두 가지 웨이브 펑션이 두 레이어의 동등한 웨이트를 갖고 있지만 그 동등한 웨이트의 상대적인 어떤 위상차가 몇이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hase phi라는 것이 만약에 두 웨이브 펑션의 위상차가 전혀 없으면 phi equal 0에 해당하는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두 웨이브 펑션의 위상차가 정반대 phi만큼 phase difference를 갖고 있으면 이 방향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양자역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페이스 디퍼런스를 우리는 슈도스핀이라는 전자의 새로운 디그리 프리덤으로 이 정의에서 이렇게 새로운 랭귀지로 이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1994년에 이미 이 더블 레이어 퀀텀 웰에서 제기되었던 개념이고요. 슈도스핀이라는 개념이 이때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 물질에서도 이런 슈도스핀 디그리 프리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투레벨 퀀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자연에 그런 이제 투레벨 퀀텀 시스템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물질이 과연 많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보다 그런 물질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한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그래핀으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허니컴 네트워크라고 하죠. 허니컴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2차원 물질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성 원자를
사실 이제 단일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그 둘의 우리가 소위 그 서브레티스, A 서브레티스하고 B 서브레티스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개의 서브레티스를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서브레티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는 거냐면 지금 이제 검정색 그 원자를 보시면 주변에 번딩이 이제 왼쪽으로 이제 번딩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삼각형 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흰색을 보시면 그것의 이제 거울 대칭에 해당하는 이 번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니셀 안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 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각각의 원자를 통상적으로 A 서브레티스, B 서브레티스라고 해서 이 부분격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유니셀 안에 두 가지의 부분격자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되면 이런 시스템을 일종의 투레벨 퀀텀 시스템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서브레티스에 전자가 하나씩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시메트릭한 두 서브레티스 상의 어떤 전자의 중첩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이 블락스피어로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슈도스핀 디그리 프리덤으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의 슈도스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의미가 바로 A 서브레티스의 전자가 편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슈도스핀 다운은 B 서브레티스에 편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A 서브레티스와 B 서브레티스가 서로 시메트릭하면 전자 입장에서 A와 B 중 어느 하나에 편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트는 고루 분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슈도스핀은 이 블락스피어 상으로 치면 이 적도에 편제되는데 그 적도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두 웨이브 펑션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지금 여기에 형상화한 것은 제로고요. 여기에 형상화한 것은 정반대로 뒤집혀 있으니까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도스핀의 디렉션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이제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 혹은 페이스 디퍼런스 이퀄 제로인 상황을 저는 간단히 푸른색 슈도스핀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슈도스핀이 페이스 디퍼런스 제로고 블락스피어로 나타내면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런 이븐 페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의 정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페이스 디퍼런스 파이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레드 슈도스핀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블락스피어로 표현하면 이 오른쪽 이 블락스피어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슈도스핀의 폴라리제이션을 고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핀이 갖고 있는 전자 밴드 구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런 이 네거티브 매스를 갖고 있는 밴드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붉은색 슈도스핀으로 이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푸른색 포지티브 매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밴드를 하나 생각해 보시고 요것이 이제 푸른색 슈도스핀으로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핀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런 두 가지 밴드가 서로 이미 밴드가 이렇게 반전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밴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직책 방향으로 그 그래핀의 밴드 구조를 플롯하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두 밴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잘 알려져 있는 그래핀의 존 바운더리 K 포인트와 K 프라임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주변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슈도스핀의 텍스처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붉은색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푸른색은 이제 이렇게 왼쪽 이 붉은색은 오른쪽을 향하는 것이고 푸른색은 왼쪽을 향하는 것이니까 이 크로싱 포인트 주변의 슈도스핀 텍스처를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이 모멘텀에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제로 에너지 아래쪽에서는 모멘텀에 반평행한 방식으로 서로 카이럴한 슈도스핀 텍스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핀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투레벨 퀀텀 시스템의 하나로서 슈도스핀 디그리 프리덤의 어떤 질서가 밴드 구조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핀에 존재하는 슈도스핀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를 들어서 그래핀의 밴드 구조상의 어떤 특정 에너지, 컨스탄트 에너지에서 컨투어를 플롯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일종의 디라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컨투어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겠죠.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핀의 슈도스핀 텍스처는 이 모멘텀, 크리스탈 모멘텀에 평행하거나 반평행하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컨투어를 따라 플롯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 지점의 슈도스핀 위로, 여기는 아래로, 여기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특정 에너지에서의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 혹은 슈도스핀의 에버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위를 향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캔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에버리지를 시키게 되면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은 아주 스트릭트하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밴드 구조에 비록 슈도스핀의 질서가 존재했지만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은 바로 그 0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왜 그러하냐면 사실 이 클라인 터널링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이 그래핀이 기본적으로 비록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은 제로지만 슈도스핀의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아주 펀더멘탈한 물성, 예로 들면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를 보시면 뭐 클라인 터널링의 예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걸 떠나서 클라인 터널링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요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백스캐터링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실제로 슈도스핀이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슈도스핀 플래핑 할 수 있는 포텐셜을 만나지 않고서는 백스캐터링이 서프레스 되겠죠. 이것은 클라인 터널링뿐만 아니라 그래핀에 대해서 잘 알려진 엔타이 로컬리제이션 현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이 제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포트 물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전에 어떤 이론적인 연구에서 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떤 특정 물질의 상당한 크기에 그리고 이제 제어 가능한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리얼라이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핀트로닉스에서 GMR 이펙트를 이용했던 바와 유사하게 바로 이 슈도스핀 버전의 GMR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방향의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뭐 특정 방향으로 만들고 이 반대쪽 영역은 반대쪽 이 슈도스핀으로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슈도스핀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자, 예로 들면 슈도스핀 트로닉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개념 소자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새롭고 넓게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을 non-zero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알려진 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이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non-zero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 디벨롭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밴드 구조의 특징을 잘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슈도스핀이 non-zero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핀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도요. 어떤 우리가 한 방향으로 스트레인을 이제 거는 이 유니액셜 스트레인의 효과가 이미 잘 알려져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핀의 지금 격자 구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바가 그래핀의 격자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밴드가 이미 인버전이 되어 있는 그런 밴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론에서 예측하기를 그래핀의 한 방향의 어떤 이런 찌그러짐 혹은 유니액셜 스트레인을 가해주게 되면 어떤 효과로 나타나냐면 여기 K와 K'에 존재했던 디락 포인트가 실제로 서로를 향해서 점점점 마이그레이트해서
이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푸른색 슈도스핀과 붉은색 슈도스핀의 밴드의 네거티브 밴드갭 사이즈가 점점 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밴드갭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요 K와 K 프라임 포인트에 있었던 디락 포인트가 서로를 향해 점점 가까워질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스트레인의 스트렝스가 정말 커서 이 두 디락 포인트가 마이그레이트 하다 못해 결국에는 이게 서로 만나는 데 이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더 스트레인을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밴드갭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밴드갭을 형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기존의 그 그래핀의 밴드갭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알려졌던 방법하고는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로 그래핀이 갖고 있는 A와 B의 서브레티스 시메트리를 깨줌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런 밴드 구조상에서 요 디락 포인트 사이에 밴드갭을 만드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과 같이 AB 서브레티스 시메트리를 실제로는 깨지 않고서도 밴드갭을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액셜 스트레인을 아주 심각하게 강하게 주게 되면 디락 포인트의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디락콘의 멀징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갭이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를 퀀텀 스테이트를 일종의 merge of 디라콘스라고 해서 디라콘이 서로 이제 합병된 그런 형태의 밴드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유니액셜 스트레인의 효과가 실제로 그래핀의 밴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merge of 디라콘의 슈도스핀 텍스처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인이 필요한지를 언급하자면 실제로 이게 실험적으로 구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인을 걸어서 이 상태까지 이르려면 필요한 스트레인의 스트렝스가 약 한 20%가 넘는 스트레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현 가능한 스트레인의 정도라는 것이 불과 한 1, 2%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론적인 어떤 제한이 있었지만 이것을 실험적으로 그래핀을 가지고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학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상태에서의 어떤 슈도스핀 텍스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어떤 변화 과정에서 슈도스핀의 텍스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편제된 이 밴드가 지금 보면 컨덕션 밴드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밸런스 밴드는 온통 붉은색 슈도스핀으로 이제 폴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슈도스핀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제 컨덕션 밴드는 한 방향으로 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이 바로 넌제로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밸런스 밴드는 또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독특한 슈도스핀의 텍스처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슈도스핀 텍스처를 어떤 그것의 물리적 의미를 이제 제대로 논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상태를 실험적으로 이제 관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연구 결과 쪽으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연구 결과는 요 세 번째 바이폴라 슈도스핀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어떤 배경 지식을 요 2번 기존 연구 결과로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요 세 번째 바이폴라 슈도스핀 세미컨덕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밴드갭 엔지니어링 디락 페르미온 부분인데요. 먼저 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각 분의 광전자 분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체가 가지고 있는 밴드 구조를 측정하는 실험 기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각분의 광전자 분광은 이 고체의 밴드 구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실험 테크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이라는 것이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밴드 구조를 마치 사진처럼 찍는 테크닉이고요. 이 테크닉은 영어로 하면 이제 English of the Photon Emission Spectroscopy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어로 간단히 RPS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초고진공 환경에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 샘플이 여기 잘 준비가 돼서 깨끗한 표면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고에너지의 포톤, 주로 이제 방사광을 이용하기도 하고 랩 소스 혹은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톤을 이제 보내주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 인해서 포토 일렉트론들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 포토 일렉트론 중 일부는 원래 이제 고체 안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 크리스탈 모멘텀과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토 일렉트론을 이런 식의 어떤 이 반구형 분광기 헤미스피리컬 어널라이저로 잘 유도해서 측정하게 되면 바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이 바인딩 에너지와 그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레코드하게 되는 정보는 세로축이 바로 키네틱 에너지고요. 이 포토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 그다음에 가로축은 사실 요 이제 발생한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과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기반해서 우리가 요 키네틱 에너지 정보를 고체 안에서의 바인딩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또 하나 요 앵글 정보를 고체 안에서의 크리스탈 모멘텀 정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밴드 디스펄전을 직접적으로 사진처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제 복잡한 테크닉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샘플을 어널라이저의 요 앵글 분석 방향에 이제 수직한 이 방향으로 점점점 각도를 틀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 밴드 디스펄전을 측정하는 모멘텀 컷을 이 모멘텀 디렉션의 수직 방향으로 점차 바꿔가며 측정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을 꾸준히 수행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3D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특정 에너지에서 잘라서 RPS 인텐시티를 플롯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롯을 더러 컨스탄트 에너지 맵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그 발표에서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의 형태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이런 밴드 디스퍼전 에너지 모멘텀이고, 다른 하나가 이 모멘텀 이 축 컨스탄트 에너지에서의 모멘텀 축에 대한 RPS 인텐시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근 들어 RPS 테크닉의 어떤 efficiency의 증대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뭐 아주 하이 퀄리티 그래핀 샘플의 대표적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론에서 예측한 히라콘 형태의 밴드 구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고분해능 실험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측정을 정말 샘플이 좋은 경우의 어떤 예이긴 하지만 한두 시간 안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샘플은 블랙 포스포러스라는 이차원 물질로 아마 아는 분들은 이제 친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 탑뷰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좀 달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찌그러진 그래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텀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육각을 그리시면 기본적으로 허니컴 네트워크가 이 안에 존재하고요. 단지 이것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뷰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방향, 요 축이 이제 짧아진 것과 같은 그런 찌그러진 허니컴 스트럭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 특징이, 이런 구조적 특징이 뒤에서 말씀드린 휴저스핀 폴라리제이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이 찌그러짐 이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디렉션을 딱 두 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유니셀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이 방향을 이제 그래핀의 어떤 터미널러지를 빌려서 직잭 디렉션, 그다음에 이 방향은 사이드 비유상의 이런 모양이니까 이제 암체어 디렉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알려진 밴드갭의 값은 스크니스에 따라서 뭐 잘 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모빌리티도 상당히 우수하고 온오프 라이시오도 룸템에서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디바이스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 시스템에서 알려진 재미있는 사실이요. 옵티컬 리스폰스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소위 그 리니어 다이크로이즘이라고 하죠. 어떤 빛의 편광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이미션 스펙트럼이나 어섭션 스펙트럼 혹은 뭐 PL 같은 것들을 측정해 볼 경우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어나이소트로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벌크 BP든 싱글 레이어 BP든 마찬가지인데 이 폴라리제이션 디렉션을 우리가 암체어 방향으로 하느냐 혹은 직접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섭션 스펙트럼을 살펴보시면 암체어 방향에서는 이렇게 흡수가 쫙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방향으로 편광된 빛은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 이런 아주 extremely strong한 다이크로이즘이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구조적인 어나이소트로피가 있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기인하는 뭔가 셀렉션 룰에 인해서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것의 물리적 원인을 사람들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이 블랙 포스포러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천연 상태의 밴드갭을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 걸쳐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밴드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바로 그것은 소위 스타크 이펙트라고 부르는 이 효과입니다. 이건 이제 원자의 경우에 한 100년 전쯤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효과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자의 에너지 레벨이라고 한다면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퀀타이즈드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전기장을 외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걸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레벨 스플리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크 이펙트가 말하는 바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고체 물리학적 버전으로 가져와서 지금 이 퀀타이즈드 에너지 레벨을 각각 그 컨덕션 밴드의 뭐 미니멈과 그다음 밸런스 밴드 맥시멈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물질에 강력한 수직 전기장을 걸어서 비슷한 방식의 어떤 레벨 스플리팅을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의 에너지 간극 즉 밴드갭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서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사실 이 한 가지의 시스템으로서 보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요런 이제 이 어떤 다이폴을 형성하는 건데 이런 것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되면 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여전히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개로서 취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험을 디자인해서 저희가 요 효과를 2015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샘플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블랙 포스포러스이고요. 여기서 이제 UHV 컨디션에서 알칼리 메탈 애톰을 도징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핑 효과를 유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포타슘 원자를 이 경우에 썼는데 이 전자를 공여하고 그러니까 도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effectively ionized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워크 펑션 디퍼런스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 포타슘 원자가 뿜어내는 수직 방향 전기장의 세기가 로컬하게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케미컬하게 걸어줄 수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셀지를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 포타슘이 이렇게 해서 강력한 수직 전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조 전기장의 효과로 인해서 제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스타크 이펙트가 발현이 돼서 밴드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왼쪽 그림이 우리가 RPS 테크닉을 이용해서 측정한 프리스틴 스테이트의 블랙 포스포러스의 밴드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포타슘을 미량 도징하면 도핑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도징하면 컨덕션 밴드가 도핑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밴드갭 사이즈를 RPS에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덕션 밴드 미니멈을 이제 볼 수 있고 밸런스 밴드 맥시멈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 간극을 측정해 보면 원래 프리스틴 상태에서 갖고 있는 밴드갭 0.3보다 훨씬 줄여 0.2 정도의 밴드갭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더 도핑을 하게 되면 또 재밌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밴드갭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실험적으로 관측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타크 이펙트를 이용해서 블랙 포스포러스 밴드갭을 여러 가지
폭넓은 에너지 범위에서 튜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밴드갭을 굉장히 폭넓은 에너지 범위에서 튜닝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 연구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토폴로지컬 밴드 시오리라는 게 최근 고체 물리학의 어떤 지난 10년간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이제 시오리인데 지금 보시면 그 시오리가 말하는 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 포지티브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노멀 인슐레이팅 스테이트에서 출발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물질의 밴드갭을 M이라는 파라미터로 삼고 점점점 줄여서 밴드 인버전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변화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시메트리에 따라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팅 스테이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이런 토폴로지컬 밴드 시오리의 연구는요, 어떤 천연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거나 노멀 인슐레이터인 거죠. 아니면 이 상태에 있거나 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입니다. 요거를 잘 물질을 탐색해서 연구하는 그런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이 특정 사이즈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크 이펙트를 가지고 저 천연 상태의 밴드갭 사이즈보다 더 큰 에너지 범위에서 밴드갭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노멀 인슐레이팅 스테이트에 있던 물질을 강제로 이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팅 스테이트로 이게 밀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나칠 수밖에 없는 크리티컬 포인트라든가 이런 이제 디락 세미 메탈 페이즈 같은 것들이 어떤 이 페이스 트랜지션의 보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특이한 양자 상태를 탐색하는 그런 연구도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밴드 갭 튜닝을 활용해서 제로 밴드 갭 상태를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구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RPS를 이용해서 제로 밴드갭 상태를 측정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밴드가 인벌전된 상태를 이 그림과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스틴 상태에서 직접 방향으로 측정한 그 블랙 포스퍼러스의 밴드 구조이고 이것은 아직 RPS가 오큐파이드 스테이트만 보기 때문에 포뮬 레벨 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컨덕션 밴드 미니멈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아주 폭넓은 에너지의 범위까지 이것을 이제 제어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 포뮬 레벨이 여기 있고 그 아래로 컨덕션 밴드를 이만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티브 밴드의 0.34 정도였던 것을 이렇게 밴드 인버전이 이루어지면 네거티브 밴드의 0.6 정도까지 무려 한 1EB에 가까운 에너지 범위에서 밴드갭의 변화를 우리가 리얼라이즈 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밴드의 인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지난 연구 결과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문의 배경 지식으로서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핵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 결과는 좀 간략하게 설명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밴드가 인벌전된 상태에서 블랙 포스퍼러스의 밴드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측정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방향으로는 파셜 갭이 발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갭 없이 이렇게 노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밴드 갭이 네거티브가 되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서로 오버랩이 됐는데 인플레인 방향 중에 한 방향에는 노드가 형성되고 다른 방향에는 파셜 갭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이 크로싱 에너지에서 컨스턴트 에너지 맵을 측정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두 개의 포인트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핀과 같은 어떤 디라콘의 페어가 바로 블랙 포스퍼러스의 밴드 인버전 상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던,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설명했었던 이 디라콘이 밴드 구조에 존재하는 것이 결국 블랙 포스퍼러스의 경우에는 프리스틴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강제로 그 녀석의 밴드 갭을 줄여서 네거티브 갭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어 오브 디라콘을 블랙 포스퍼러스에 이끌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이론적인 이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쭉 이제 준비해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틴 상태에서의
블랙 포스퍼러스는 이런 퍼스티브 밴드 갭을 갖고 있는 밴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밴드 갭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스타크 이펙트로 밴드 갭을 이렇게 폭넓은 에너지 범위에서 제어하면 제로 밴드 갭이 됐다가 네거티브 밴드 갭이 디벨롭되고, 이 네거티브 밴드 갭은 이 페어 오브 디락 포인트, 즉 그래핀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디락 세미메탈의 밴드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최근 연구 결과는 바로 저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블랙 포스퍼러스의 밴드 구조와 그래핀의 밴드 구조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그래핀의 경우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스트레인을 쭉 인가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아마도 머저 오브 디라콘을 우리가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의 지난 연구 결과는 블랙 포스퍼러스의 슈도스핀 텍스처가 아직 뭔지를 몰랐지만 무언가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밴드 갭을 점점 줄였더니 제로 밴드 갭에 이르고 밴드가 인벌전 됐을 때 바로 그래핀과 같은 페어 오브 디라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시 프리스틴 상태의 블랙 포스퍼러스가 어떤 슈도스핀 텍스처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지금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했던 바로 바이폴라 슈도스핀 세미컨덕터 혹은 머저 오브 디라콘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점에 착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프리스틴 상태의 블랙 포스퍼러스가 갖고 있는 슈도스핀 텍스처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고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조금 RPS의 어떤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이 내용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RPS 측정의 어떤 스캐터링 플레인을 우리가 이 미러 시메트리 엑시스, 이 크리스탈의 미러 시메트리 엑시스로 정교하게 얼라인을 시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서브레티스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서브레티스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A 서브레티스와 B 서브레티스에 존재하는 웨이브 펑션의 그 페이스 디퍼런스가 RPS 인텐시티 패턴을 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레티스 인터피어런스를 잘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슈도스핀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슈도스핀 컨트라스팅 셀렉션 룰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푸른색 슈도스핀 스테이트인데 이것은 이제 이븐 페리티를 갖고 있죠. 이 녀석은 우리가 그 리니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를 쓸 경우에는 그 폴라리제이션의 디렉션이 직잭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될 경우에만 이 셀렉션 룰이 넌제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슈도스핀은 어드 페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암체어 방향의 폴라리제이션만 이 셀렉션 룰이 넌제로가 나옵니다. 뭐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간단하게 말씀 다시 드리면, 직잭 방향으로 폴라라이즈된 라이트는 이 컨덕션 밴드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블루 슈도스핀만 익사이트 시키는 것이고요. 암체어 방향으로 폴라라이즈된 라이트는 이 붉은색 슈도스핀과만 이제 커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잭 방향 폴라리제이션이 푸른색 슈도스핀과 커플하고, 암체어 방향 폴라리제이션은 아니죠. 그 암체어 방향 폴라리제이션 붉은색 방향 이 슈도스핀과와 커플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서큘라리 폴라라이즈 라이트도 결국은 이런 리니어 폴라라이제이션의 부분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각각은 이제 요것의 이제 수직 방향인 제가 요것을 이제 초록색 그린 슈도스핀으로 표현하고, 이 방향은 이제 옐로우 슈도스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각각 뭐 라이트 서큘라, 레프트 서큘라와 이 커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 RPS 측정에서의 라이트 폴라리제이션을 컨트롤해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 밴드 구조상의 어떤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의 디렉션을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측정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아마 이 연구 결과만 쭉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시간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이 프리스틴 블랙 포스포러스를 RPS로 측정한 연구 결과인데 이 결과는 리니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로 측정을 했고요. 그 리니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 중에서도 암체어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된 것을 활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이제 이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암체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는 이 붉은색 슈도스핀과만, 달리 말하면 페이스 디퍼런스가 파인 녀석들만 익사이트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폴라리제이션. 근데 보시면 이 블랙 포스퍼러스에 잘 알려진 밸런스 밴드가 잘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라이폴라리제이션, 모든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라이폴라리제이션만 암체어를 직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컬러 스케일을 사용한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도트 라인으로 표현을 한 이 밸런스 밴드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점에 지금 보시면 전혀 RPS 인텐시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익사이테이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극명하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운데 지점 감마 포인트에서 라인 프로파일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이 바로 암체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로 측정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파이나이트한 RPS 인텐시티가 나오던 것이 직접 폴라리제이션으로 바꿔주는 순간 우리가 백그라운드 정렬해서 보게 되면 거의 이 RPS 시그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정량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P라는 어떤 이 어떤 물리량을 정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보게 되면 한 95% 이상 한 방향으로 이 슈도스핀이 편제되어 있고 그 방향은 우리가 이 레드 슈도스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상당히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우리가 RPS 측정이 보통 이 서머 브로드닝을 줄이기 위해서 저온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룸템까지 과연 이 폴라리제이션이 스테이블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쪽 데이터가 30K에서 측정한 데이터이고 아래쪽 데이터가 이 300K 룸템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이 아주 러버스트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이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 이펙트의 장난이 아닌가 해서 어떤 포톤 에너지 디펜던스도 아주 폭넓은 에너지 범위에서 측정을 해보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이크로이즘 이펙트는 이 포톤 에너지에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이 파이널 스테이트 이펙트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밸런스 밴드의 슈도스핀이고요. 우리가 이제 컨덕션 밴드의 슈도스핀 디렉션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을 수행했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서피스 도핑을 통한 어떤 밴드를 포멀 레벨 아래로 도핑의 효과를 끄집어내리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보시면 요것이 우리가 밸런스 밴드의 트레이스고 그다음에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컨덕션 밴드가 내려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점인 것인데요. 도핑 효과에 더해서 우리가 포타슘 원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밴드갭 리덕션의 효과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이런 네거티브 밴드갭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도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 우리가 암체어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 오로지 이 밸런스 밴드만 보일 뿐 컨덕션 밴드가 예상되는 지점에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른 실험 조건을 역시 갖게 하고 우리가 폴라리제이션만 암체어에서 직잭으로 싹 바꿔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밸런스 밴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컨덕션 밴드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밴드갭을 바꿔주더라도 혹은 이 도핑을 해서 이 컨덕션 밴드를 RPS 측정 가능하게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밴드갭 사이즈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정리하면 우리가 이 암체어 방향으로 폴라리젠 라이트는 반드시 이 밸런스 밴드와만 커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책 방향 폴라리제이션은 컨덕션 밴드와만 이 커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라이트 폴라리제이션을 조절해서요. 아주 선택적으로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익사이트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썰어가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보면 도핑을 시킴에 따라 여전히 이제 포지티브 밴드갭을 갖고 있을 때, 제로 밴드갭 상태일 때, 네거티브 밴드갭이 작을 때, 클 때 해서 이 5가지 영역에 걸쳐서 위쪽 데이터가 암체어, 아래쪽 데이터가 직접 폴라리제이션이고 그것의 어떤 리니어 다이크로이즘 효과를 플롯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어떤 경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책 방향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만 이해를 해도 간단하게 이해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암체어 방향으로 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체어 방향을 이 측정해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선형에 가까운 블랙 포스포러스의 데이터이고 실제로 어떤 컨스턴트 에너지 맵상에서 보면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타원 형태로 보이는데 이것을 역시 폴라리제이션 직책으로 바꾸면 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데이터랑 연결을 어떻게 시키시면 되냐면 아까 데이터는 바로 요 제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서 측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 안 나왔다 완전히 반전이 되었던 반면에 우리가 암체어 방향으로 찍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위쪽 부분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컨스턴트 에너지 맵에서 보면 직책 방향으로 이제 인텐시티가 비어 보이는 효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다이크로이즘 확인을 위해서 이 두 데이터를 빼서 생각하면 실제로 그 리니어 다이크로이즘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 밸런스 밴드의 꼭대기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컨스턴트 에너지 맵상으로는 직책 방향 라인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으로도 한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체어 방향의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반대 방향의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결과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슈도스핀 텍스처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 모델 해밀토니안을 간단하게 발레이어 블랙 포스포러스를 바탕으로 해서 블랙 포스포러스의 로 에너지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부분에 이 페이스 디퍼런스를 혹은 달리 말하면 수조스핀 텍스처겠죠.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색깔로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랙 포스포러스의 AB 서브레티스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탑뷰에서 제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허니컴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각각을 AB 서브레티스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나이소트로픽 허니컴의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두 서브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AB 서브레티스가 위에도 존재하고 아래도 존재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둘이 서로 이제 시메트릭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4x4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을 간단하게 어떤 2x2로 리듀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B 서브레티스의 페이스 디퍼런스를 간단하게 정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슈도스핀 텍스처를 살펴보면 제가 이거 색깔을 동기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색 슈도스핀으로 편제된 곳이 이 가운데 직책 방향의 라인을 따라 컨덕션 밴드에 나타나고 밸런스 밴드에는 바로 역시 직책 방향을 따라서 모두 붉은색 그 반대 방향의 슈도스핀으로 편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 포인트에서 멀어짐에 따라 암체어 방향으로는 좌우가 이 초록색과 노란색 슈도스핀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서로 반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이런 이제 슈도스핀 텍스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래핀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핀에도 어떤 그 밴드 구조상 슈도스핀 질서는 존재하는데 그 질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컨스턴트 에너지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이 아주 스트릭트하게 제로 값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요 블랙 포스포러스의 경우에는 요 주변을 이제 떼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넌제로의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슈도스핀이 폴라라이즈된 차지 캐리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요것의 이제 임플리케이션 부분만 제가 이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델 해밀토니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앞서 보여드렸던 RPS 시뮬레이션, RPS 측정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이 바로 이 암체어 방향의 폴라리제이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컨스탄트 에너지 맵, 그리고 직접 방향으로 어떤 밸런스 밴드가 잘 보이는 것 모두 잘 리프로듀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폴라리제이션으로 바꾸게 되면 직접 방향으로 밴드가 사라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것도 잘 재현이 됐고요. 리니어 다이크로이즘 효과,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효과도 우리 측정의 어떤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을 대부분 잘 재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중요한 이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가 바로 그래핀과 로우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 상의 그래핀과 블랙 포스포러스의 아주 펀더멘탈한 관계에 대해서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P가 밴드갭 제어로 인해서 밴드 인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밴드 인벌전을 시키면 왜 디라콘이 나오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슈도스핀 텍스처를 일종의 머지 오브 디라콘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버티컬 렉틱 필드를 걸어주더라도 이것이 AB 서브레티 시메트리를 브레이킹하는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상 슈도스핀 텍스처는 이 필드 효과로 인해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밴드의 어떤 반전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이 반전이 된 즉 서로 이제 교차한 영역에 대해서 서로 이제 슈도스핀 텍스처를 이렇게 교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밴드 갭을 가져서 이렇게 밴드 반전이 일어나면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크로싱하는 영역을 따라 이 안쪽은 이 밸런스 밴드의 슈도스핀 텍스처가 그대로 오고, 바깥쪽은 원래 컨덕션 밴드가 갖고 있던 슈도스핀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색깔을 잘 살펴보시면 푸른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카이랄 슈도스핀 텍스처고요. 이 가운데에 요 포인트가 바로 베리 페이스가 존재하는 디락 포인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도스핀 텍스처를 이미 프린스틴 상태에서 블랙 포스포러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밴드 갭을 네거티브로 만들어서 밴드 인벌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어떤 페어 오브 디라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여기 예고된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블랙 포스포러스는 쉽게 말하면 어나이소트로픽 허니컴 레티스 시스템의 어떤 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아이소트로픽한 특징을 갖고 있는 허니컴 시스템, 즉 그것은 그래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가 페어 오브 디라콘이 발생하는 이런 슈도스핀 텍스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머지 오브 디라콘으로서 이런 슈도스핀 텍스처라고 한다면 기존 이론에서 예측했던 바는 바로 이 아이소트로픽 허니컴 상태에서 출발해서 유니액셜 스트레인을 가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어떤 슈도스핀 텍스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실험에서 이제 이 측정한 결과는 뭐냐면 바로 어나이소트로픽 허니컴이 갖고 있는 이런 프리스틴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밴드갭을 오히려 줄여 나감으로써 필드를 걸어주어서 밴드갭을 줄여서 바로 아이소트로픽 허니컴 시스템이 갖고 있던 페어 오브 디라콘을 리얼라이즈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으로 이 방향으로 가느냐, 필드로 이 방향으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블랙 포스포러스의 로우 에너지 밴드 구조는 쉽게 말해 그래핀이 20% 이상 스트레인이 걸려서 밴드갭이 열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했다는 점이 저희 연구 결과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떤 어플리케이셔널 포인트 오브 뷰에서 이 결과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줄곧 강조했던 것처럼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 펄 스테이트로 우리가 이게 이 플러스를 해보면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서로 반대 방향의 넷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이 이론적으로는 예측이 됐었지만 그 스핀트로닉스 관점에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론적으로 예측이 되긴 했었는데 실제로 실험적으로 리얼라이즈 되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표현해 놓은 바이폴라 매그네틱 세미컨덕터인데요.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경우는 이제 슈도스핀이 아니라 리얼 스핀인데 이 컨덕션 밴드는 예를 들면 슈도스핀이 다운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밸런스 밴드는 슈도스핀 업으로 편제되어 있는 이런 독특한 양자 상태를 말합니다. 자, 저런 게 만약에 존재하면 우리가 게이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게이트 디바이스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폴라리티, 게이트 폴라리티를 한 방향으로 걸어주어서 이제 홀 캐리어를 이용하면 그 홀 캐리어가 갖고 있는 이 스핀 디렉션이 예를 들면 이 업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캐릭터를 이용하면 스핀 디렉션이 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의 디렉션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게이트 폴라리티로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지금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이 바이폴라 매그네틱 세미컨덕터의 슈도스핀 버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 홀 캐리어가 각각 서로 반대 방향의 슈도스핀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점에 착안을 해서 만약에 이런 바이폴라 수도스핀 세미컨덕터로 이런 게이트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게이트 폴라리티로 슈도스핀 디렉션을 간단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슈도스핀이 폴라라이즈된 차지 캐리어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발견하게 된 이 블랙 포스퍼러스 또는 머저 오브 디라콘에 해당하는 고밴드 구조를 명명하기를 바이폴라 슈도스핀 세미컨덕터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슈도스핀이 폴라라이즈된 차지 캐리어가 아까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아주 초한 리니어 다이크로이즘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하나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의 경우에도 어떤 슈도스핀 트로닉스의 관점 그리고 어떤 슈도스핀 GMR의 관점에서 충분히 물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향후 어떤 더 새로운 연구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연구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그룹의 어떤 사진이고 오늘 말씀드린 연구는 지금 포스트학 과정을 밟고 있는 저희 졸업생 정성원 군의 주도적인 실험과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 제1저자로서 우리 류세희 학생이 아주 열심히 이 연구를 위해서 일을 했던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주로 수행한 장소가 어드밴스드 라이소스라는 미국의 방사능 가속기 시설인데 거기에서 일라이 로텐버그, 앨런 버스트윅, 크리스 조즈윅이라는 스텝 사이언티스트들이 저희의 이제 고분해능 RPS 측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의 저의 저널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